컬럼 4개하고 로 4개를 추가해가지고 그냥 이제 틀만 접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냥 집어넣어서 요렇게 모양을 잡아가지고 너비는 요거 2번, 3번한테 우리가 버튼 줘야 되니까 얘만 조금 늘려볼게요. 그리고 컴포넌트 너비에 맞추세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속성창에서 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고 셀 높이 바디를 어떻게 30으로. 높이는 분명히 가이드가 될 겁니다. 그 가이드에 맞춰서 정확한 값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컬럼 2번하고 3번에다가 누구를? 버튼으로. 똑같아요. 디스플레이 타입이 버튼 컨트롤의 버튼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하고 에디트 타입을 변경하는 거죠. 요 속성. 자, 그리고 OK 누르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서 자, 이거 컴포넌트 너비에 맞추는 거 오토 핏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이거 컬럼으로 이제 바꿨어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서 여기까지 작업이 되셨으면 요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밑에다가 하나 더 붙입니다. 그대로 카피해서 밑에다 붙여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할 거냐? 클래스를 사용해가지고 입력하는 문법 3개를 볼 거예요. 이 3개는 당연히 변경되는 디자인의 위치가 다 다르겠죠. 그거를 지금 한번 볼 건데, 이제 얘네들만 이제 다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스타일스트에서 볼 만한 문법은 이제 다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기본 6개가 답니다라고 하는 거를 근간으로 이것저것 좀 뭉쳐져 있는 거라서 우선 지금 그리드가 3개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리드들은 다 기본적으로 누구냐? 공통 디자인이죠. 공통 디자인이에요. 다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데 제가 가운데 있는 녀석의 그리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배경을 바꿀 거예요. 배경을 바꿀 건데 그냥 그리드의 배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헤드 영역의 배경을요 보라색으로 바꿀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똑같은 그리드인데 얘만 디자인을 달리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클래스를 쓰겠죠. 그리드에 얘 헤드를 바꾸겠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쓴 거를 생각해 보면 컴포넌트에 클래스를 줘가지고 끝냈었어요. 그쵸? 컴포넌트에 클래스를 줘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똑같이 배경을 보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테마에다가 클래스 값을 줘가지고 작성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테마에다가 작성도 했고 클래스 값을 줘서 그 다음에 적용도 이미 하고 왔으니까 화면에 가서 2번째 나와져 있는 녀석의 디자인이 뭔가가 바뀌는 걸 봐야 되는데 전혀 변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작성한 거는 점 클래스예요. 점 클래스는 무슨 디자인이냐?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린 예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다시피 그리드가 보더가 있고 배경이 흰색인 그냥 기본적인 컴포넌트 디자인인데 제가 지금 작성한 거는 이 녀석의 배경 흰색을 뭐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녀석 배경 흰색을 보라색으로 하겠다 이걸 작성한 겁니다. 그럼 얘는 똑같은 클래스를 받았는데 왜 지금 보라색 요거 반응이 없느냐? 저 그리드 위에는 뭐가 있으니까 헤드가 있고 바디가 있고 서머리가 있고 자 이거 각각 영역에 디자인 변경된 거 줬을 때 다 가려지는 거 봤었죠? 그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변경하고 싶은 거는 헤드예요, 헤드. 자, 그러면 헤드가 가지고 있는 바디의 여기 셀의 디자인은 어디로 들어가야지 변경이 된다고 했냐면 헤드의 로우의 셀 여기로 가야지 헤드 디자인이 변경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드한테 컴포넌트한테 클래스 주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꾸고 싶은 거는 얘가 아닌 거예요. 어디예요? 헤드. 그러니 클래스를 주고 내가 원하는 차일드의 위치로 쫓아가야겠죠. 어떻게? 이거는 내비게이터 이용하는 게 편해요. 헤드에 로우에 셀로 여기로 가야 됩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보라가 되는 거. 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가보면 이제 보시다시피 해당 영역의 배경이 보라로 변경된 게 보여지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컴포넌트의 클래스를 줘가지고 실제로 변경되는 건 그 컴포넌트의 원하는 차일드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포넌트 자체가 변경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컴포넌트의 구성, 차일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하나 카피해서 붙인 녀석은 이번엔 뭐를 바꿔볼 거냐면 여기 컬럼 0에 해당하는 요 셀을, 바디의 셀을요, 배경을 노랑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짝수로우든 홀수로우든 둘 중에 하나의 배경을 노랑으로 이렇게 퐁당퐁당 되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바디로 셀로 가야겠죠. 그쵸? 바디의 부분을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가서 백그라운드하고 넥사 백그라운드 속성 가지고 원하는 위치의 컬러를 바꾸면 돼요. 왜? 지금 셀에 대한 디자인은 누구니까? 바디로의 셀이니까. 근데 문제가 제가 그 셀 전체에 짝수 홀수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이 특정 컬럼 0에 해당하는 셀만 배경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10개 버튼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특정 버튼만 디자인을 달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 그 버튼의 클래스를 주죠. 지금도 어떠한 영역의 컴포넌트의 클래스를 주는 겁니다. 차일드는 클래스를 기본적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바디로 셀인데 이 특정 셀만 디자인을 바꾸겠다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셀에다가 뭐 준다는 거예요? 클래스. 자, 이게 가능하다 얘기예요. 이거는 왜 특이한 거냐? 셀은 어찌됐건 간에 위치가 차일드인데 클래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아시는 것처럼 문법이 바로 그냥 점 붙어가지고 클래스명이죠. 똑같아요. 쓰는 거는 띄어쓰기 그런 거, 셀 끝나는 거 뒤에다 점에 클래스명을 이렇게 주는 거. 클래스 문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제가 한번 작성해 볼게요. 요거 그대로 들고 가서 자, 셀의 클래스를 줬어요. 백그라운드를 노랑으로 줄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배경이 하나로만 컬러가 돼 있었는데 제가 바꿨죠. 뭐를 바꿨냐? 짝수홀수를 달리.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똑같은 닭 하나의 컬러를 볼 거니까 넥사 백그라운드도 저는 추가를 해줘야겠죠. 자, 그럼 똑같아요. 이제 셀에다가 클래스를 줘가지고 작성을 했어요. 그럼 클래스 값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컴포넌트의 클래스를 준 건 화면에서 컴포넌트 선택해가지고 클래스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셀에다가 준 거예요? 그러면 셀 선택하면 돼요. 편집창 들어가서 셀 선택해서 똑같아요. 맨 위에 셀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다가 클래스명.
그러면 보시다시피 특정 셀만 디자인을 이렇게 달리 준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셀에다가 클래스를 줘가지고 뭐 디자인을 바꾸거나 조건에 따라서 디자인을 변경하는 거로 쓴다거나 이런 거 진짜 많이 씁니다. 우리가 그냥 클래스라고 하는 거 준 것 자체는 다를 게 없어요. 그동안 클래스 줬으니까. 그런데 셀한테 준다는 거, 차일드인데 클래스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이 있는데 버튼 두 개 중에서 컬럼 2에 해당하는 버튼을요. 제가 디자인을 배경을 핑크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생각해요. 우선은 저 버튼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디자인을 받느냐 그거를 찾아가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셀에 로우에 쫓아가서 요거 버튼이 있느냐 제가 이거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버튼 디자인은 원래 이건데 안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쟤네들 누구를 쓰라는 거? 컨트롤. 그러니까 저렇게 각각으로 주지 않고 어떻게 줬을 거라는 거 그리드 셀 컨트롤로 한 번에 영역에 상관없이 디자인을 얘네들 세 개 똑같이 컨트롤로 작성을 했다 이거예요. 셀 버튼으로. 자, 그러면 자, 저 버튼의 디자인이 우리가 이제 테마에서 셀 컨트롤의 버튼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다르게 주고 싶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래는 차일드들은 클래스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못 주고 차일드 중에 받을 수 있는 건 유일하고 셀. 그럼 이론상으로 따지면 여기에다가 클래스를 줘가지고 요거처럼 컴포넌트에 클래스를 줘서 쫓아간 것처럼 내가 버튼의 디자인을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맞아요.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녀석이 클래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컨트롤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저 컨트롤이 의미하는 거를 풀어서 써야 돼요. 우리는 지금 바디 안에 있는 거를 보고 있는 거니까 쟤는 셀 컨트롤은 세 놈을 합쳐가지고 셀 컨트롤이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누굽니까? 바디 로우의 셀 얘가 필요한 겁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풀어서 써서 클래스를 그러니까 결국은 셀에다가 클래스를 쓴 경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디자인을 바꾸고 싶은 게 누구다?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버튼이다. 이거예요. 셀에다가 클래스를 줬지만 나는 디자인을 바꾸고 싶은 게 버튼인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또다시 붙여가지고 제가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바꾸고 싶은 거는 누구예요? 버튼이에요. 백그라운드를 핑크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죠? 왜? 이게 어쨌든 셀이니까. 그럼 이게 지금 셀의 속성을 보고 있는 건지 내가 버튼의 속성을 봐야 되는 건지는 어제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넥사 백그라운드 ODD 제 한번 붙여보세요. 에러 떨어집니다. 왜? 지원하지 않는 속성이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죠? 셀에다가 똑같이 클래스를 써가지고 작성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클래스명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셀한테 클래스명 주는 거 똑같죠. 하지만 변경되는 디자인은 누구다? 그 셀 안에 들어가져 있는 컴포넌트 버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일드하고 클래스가 이제 묶여가지고 보는 구문이에요. 클래스를
컴포넌트에다가 줬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 컴포넌트의 구조 중에서 원하는 위치에 그러니까 이 예제로 보면 헤드 영역의 셀에다가 디자인을 바꾸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얘는 클래스를 특이하게 차일드지만 셀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셀이라고 하는 녀석은 클래스를 독립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셀한테 클래스를 줘가지고 그 해당하는 셀의 디자인, 셀 자체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게 두 번째죠. 그런데 세 번째는 똑같이 셀에다가 클래스를 줬지만 실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 그 셀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차일드의 내용의 디자인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우선 오늘은 요거 세 개를 가지고 누가 언제 보더라도 이렇게 구문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결국은 어디 디자인을 바꾸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선 구분할 수만 있으면 돼요.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내일 프레임 쪽 할 때 진짜로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에다가 클래스도 줘가지고 원하는 디자인을 바꿔보고 그 다음에 셀에다가도 줘가지고 바꿔보고 셀에다가 줘서 바꾸는 또 다른 사용 예시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한번 작성해보면 이 개념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클래스를 그리드 쪽한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세 개의 구문의 비교를 마지막으로 그리드 컴포넌트의 어떤 형태, 이 표, 노말의 형태에 대해서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 트리. 그리드의 트리의 형태를 볼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컴포넌트는 똑같아요. 그리드. 그래서 그리드 선택해가지고 표는 좀 넙대대하게 그렸지만 이 트리는요. 말 그대로 여기 리소스 영역 요거 같은 트리를 만들 거라서 조금 길쭉하게 제가 배치를 했어요. 자, 그러면 변한 거는 없어요. 그리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바인딩을 해야 되고 그 바인딩 항목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건데 라디오라던가 리스트박스 얘네들은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 명시가 딱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쫓아가서 컬럼 추가하고 로 추가해가지고 데이터셋에 바인딩 했어요. 그리드의 노말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형태가 틀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걸 가지고 로우를 추가하고 컬럼을 추가해가지고 그 모양을 잡았습니다. 그럼 트리는 모양을 잡는 것도 아니고 얘가 딱 정해져 있는 컬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얘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트리라고 하는 녀석의 데이터셋에 바인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컬럼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 여기에 쓰여져 있는 항목들, 값들, 아이템들, 우리는 우리 표현으로 각각의 항목들, 저 아이템, 데이터 값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컬럼은요, 데이터예요. 어떤 항목들을 볼 거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틀이나 메뉴나 똑같아요. 얘네들이 중요한 건 뎁스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긴 거를 만들 건데 잘못 만들어가지고 넥사크로 테마 밑에 바로 이렇게 블루가 같은 뎁스 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완전히 내가 원하는 트리 구조하고 안 맞죠. 그러니까 트리는 결국은 텍스트가 내가 원하는 뎁스의 구조로 보여지느냐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컬럼 한 개는 그 뎁스. 얘가 어디 밑으로 들어갈지 요 값을 줄 그 뎁스의 값을 가지고 있을 컬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레벨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를 확인할 때 필요한 컬럼이 데이터 값, 레벨 값 두 개가 있다.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컬럼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로우 추가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텍스트를 입력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메뉴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메뉴든 틀이든 텍스트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애들이 다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입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접혀져 있으면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넥사크로 테마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저대로만 보면 테마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니다 이거예요. 다 펼쳐 있고. 그러니까 넥사크로 테마 밑에 원래 뭐가 있는 겁니까? 블루가 들어가야 돼요. 바로 한 뎁스 밑에.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들 트리 구조가 혹은 메뉴가 펼쳐져 있다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넥사크로 밑에는요, 블루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레이. 그리고 그 밑에 또 누가 들어가요? 테마가 들어가요. 테마도 뎁스가 들어가는 구조죠. 열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또 누가 들어가냐? 블루가 들어갑니다. 근데 블루가 여기에서는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뎁스가 또 들어가죠. 누구? X, CSS, 파일하고 이미지. 근데 아시다시피 이미지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 이미지 또 잔뜩 들어가죠. 이걸 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A, B 이렇게만 한번 표현할게요. 이미지 리스트를. 그리고 나서 어디? EDUN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근데 EDUN도 뭐예요? 테마니까 요거 블루하고 똑같은 내용을 들고 있을 거예요. 요거 그대로 좀 붙여줄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XCSS.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02 있겠네요. 02 요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메뉴를 쓰려고 한다면 파일 쓴 다음에 에디트가 아닌 거예요. 파일 눌렀더니 뎁스가 이렇게 떨어지네. 근데 얘가 뉴에서 하나 더 들어가네. 그럼 이렇게 돼. 그러니까 텍스트 쓴다면 파일을 쓰고 그 다음에 에디트 아니고 뉴예요. 근데 뉴 밑에 오픈이냐? 아니에요. 얘가 또 뎁스가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다 쓴다. 그리고 레벨 값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셋에서 레벨하고 텍스트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와 맞는 레벨 값. 자, 레벨은 뎁스의 구조가 최고 위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0레벨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고 위에 있어? 얘 0레벨. 한 뎁스가 떨어지네? 요거 1레벨. 근데 한 뎁스에서 또 들어가? 그럼 2레벨. 여기서 또 들어가? 그럼 3레벨. 이렇게. 그러니까 넥사크로 테마는 뭐예요? 최고 위에 있죠? 0레벨이에요. 근데 그 밑에 블루하고 그레이는 넥사크로 테마에서 한 뎁스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1레벨이 되겠죠. 그리고 테마는 다시 올라갑니다. 누구랑 똑같아요? 넥사크로 테마랑 뎁스가 같아요? 이거는 0레벨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블루는 테마에서 한 뎁스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XCSS하고 이미지는 여기서 또 들어가는 겁니다. 밑으로. 그러니까 이래 이미지 밑에 리스트 엄청 많았어요. 우리는 A, B 두 개만 썼지만 그럼 이미지라고 하는 이 뎁스 들어온 레벨 값에서 또 밑으로 들어가니까 얘는 3레벨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뒤에는 지금 블루하고 같은 뎁스니까 어떻게 들어가느냐? 0레벨, 죄송해요. 1레벨. 그리고 2레벨 또 들어가는 거 3레벨 이렇게. XCSS는 저기 위에 넥사크로 테마하고 같습니다. 얘가 0레벨이죠. 그리고 하나 들어가는 거 1레벨 요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딱 하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끌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 이것을 어떻게 이 트리의 구조로 바꿔보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레벨이라고 하는 컬럼은 뎁스의 구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해서 내가 집어 넣어줬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트리 구조를 보면서 레벨 값이 저렇게 화면에 0, 1, 1, 2 막 이렇게 보일 필요는 없어요. 트리 구조는 누구만 이 텍스트만 뎁스에 맞게끔 그 모양이 보여지면 되는 거지 얘는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레벨 컬럼을 정리할 겁니다. 자, 더블 클릭해가지고 편집창 들어갈게요. 우리가 아까 그리드 표 같은 경우에는 넙대대하게 그려서 눈에 이제 잘 안 보이셨을 건데 여기 지금 빨간색 파선으로 보여지는 거 요거가 내 화면에다가 그려놓은 컴포넌트 크기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레벨 컬럼은 안 보여도 돼요.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은 필요합니다. 우리 써야 돼요. 하지만 노출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거예요. 아예 필요가 없었으면 우리가 데이터셋을 만들지도 않았겠죠.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예 안 만드는 게 아니라 화면에서 노출될 필요가 없어서 컬럼을 지우는 거, 삭제하는 거예요. 데이터만 보여지면 돼요. 물론 오토핏으로 땡겨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텍스트는 안 잘리게 좀 조절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높이가 너무 빽빽하니까 여기 로우만 제가 한 30으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이제 OK 눌러볼게요. 요렇게 마치 리스트 박스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요 녀석을 어떻게 트리 구조로 바꾸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셀에 텍스트가 써져 있는 거죠. 바디의 셀에. 헤드는 놔둘 거니까. 근데 그 셀의 텍스트가 보이는 요 형태를요. 뭐로? 트리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접근이 똑같아요. 셀에다가 제가 체크박스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이거 뭐가 써요? 디스플레이하고 에디트 타입 들어갔죠. 그쵸? 셀에다가 체크박스로 바꾸겠습니다. 버튼으로 바꾸겠습니다. 디스플레이하고 에디트 타입 갔어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번에는 이 셀에다가 트리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타입하고 에디트 타입은 뭐가 있다? 트리를 가지고 있다. 맨 마지막에 트리 아이템 컨트롤 트리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디스플레이하고 에디트 타입을 내가 얼마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OK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뭔가가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쵸? 아까 이게 마치 리스트 박스처럼 리스트만 보여지던 것이 뭔가 달라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필요한 거 있죠. 누구 밑으로 들어가고 요거를 보여주는 뎁스가 안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뎁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컬럼 값 레벨을 우리가 만들어만 놓고 어디에도 바인딩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트리를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트리 관련해가지고 뭔가 적용해야 되는 속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 지금 셀에 대한 속성이 어떻게 그룹핑이 돼 있냐? 셀 캘린더, 셀 체크박스, 셀 콤보 이렇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서 또 셀 안에 들어가는 컴포넌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건드릴 게 있으면 그 해당 그룹 쫓아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셀 누가 있느냐? 트리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뭐 이렇게 땡겨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이거 필터링. 나 지금 트리 보고 있는데 요렇게 트리로 걸러도 됩니다. 편한 거로.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레벨이 있죠. 레벨에 우리가 만든 레벨 값 요렇게 바인딩이 걸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트리는 디스플레이하고 에디트 타입을 트리 형태로 변경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기억해야 될 건 레벨 값을 바인딩 해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OK를 하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리의 형태로 보여지고 있죠. 이거 이제 실행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눌러주고 펼쳐지고 내가 입력한 대로 뎁스가 요거 밑에 있고 얘처럼 그 다음에 테마 눌렀을 때는 블루하고 N 보이지만 요거 또 누르면 들어가고 이미지 누르면 A, B 보여줘야 되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론 내가 실행을 해서
내가 원하는 트리의 모습이 보여지느냐 이거를 확인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트리가 화면에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태로. 아니, 제가 막 접었다 펼쳤다 하죠. 그런 것처럼 다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 말고 얘가 다 펼쳐져 있는 형태로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준만 잘 잡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동안은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셀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려고 더블 클릭해가지고 그 셀 편집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지금은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트리의 모습을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화면에 있는 프로퍼티 속성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그룹으로 찾아가면 맨 밑에 트리에 관련된 속성이 있고 아니면 또 트리로 필터링하면 그 그룹을 바로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필터링으로 많이 이용하세요. 자, 그럼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요 속성들 중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이니스테이터스예요. 지금 현재 칼립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게 익스팬드로 변경이 되면 화면에서 이렇게 펼쳐진 형태로 볼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속성들 그리고 이게 이제 펼쳐져 있어서 계속 화면에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데 우리 지금 그리드의 트리 타입은 기본적으로 아이템마다 이렇게 체크박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랑 똑같이 만들 거라서 나는 체크박스 안 쓰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테마나 스타일시트 가가지고 요거에 맞는 디자인 쫓아가서 디자인 죽입니다. 아이콘을 뭐 넌 처리한다던가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디자인이 없으면 투명하게 보이겠죠? 당연히 안 보일 거예요. 체크박스. 근데 문제가 뭐냐? 원래 체크박스가 있는 자리는 그대로 있고 디자인만 날아가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띄엄띄엄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화면에서 지금 트리 구조가 갖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안 쓸 거다, 안 볼 거다 하면 그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는 사용 여부를 선택해야지 디자인을 죽이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트리 봤던 속성 중에 두 번째로 체크할 게 뭐냐? 이거 유즈 체크박스. 이 체크박스를 사용하겠다가 디폴트니까 다 나타난 건데 안 쓸 거면 얘를 true가 아닌 false로 변경해야 체크박스 있는 자리 다 땡겨가지고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또 요거랑 이제 비교해가지고 변경할 디자인 라인. 기본적으로 뎁스가 들어가는 형태가 라인의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나는 라인을 쓸 거예요. 근데 저 라인이 지금 도트의 디자인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도트 안 쓰고 그냥 실선으로 솔리드로 내려오게 쓸 거다. 그러면 이건 디자인을 바꾸는 거니까 어디 가서 테마 가서 바꿉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헤드나 바디나 써머리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셀까지 쫓아가서 했다는 거 여기선 기억해야 돼요. 음. 결국은 지금 보고 있는 컴포넌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구조죠. 그러니까 차일드로 접근하는 건데 이 차일드를 어디부터 찾느냐 이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리드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셀 안에다가 정보를 바꿨으니까 바디 쪽이죠. 적어도 바디에 로우에 셀까지 가가지고 그 셀에서 스타트가 돼야지 그나마 접근이 조금 수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셀 안에 뭐가 이것저것 바뀐 거라서 셀에 버튼이 바뀌면 셀 버튼 불러와서 우리가 확인했고 체크박스로 하면 체크박스 지금 트리예요. 근데 트리 중에 저 라인인 거죠. 라인 내 눈에 지금 바로 셀 안에 보이고 있는 저 라인. 그래서 이 리스트를 쭉 살펴보면 뭐가 트리 라인이라는 게 이렇게 따로 있다 이거예요. 지금 셀 안에 바로 내 눈에 이제 보여지니까. 그런데 속성창 보면 저 라인에 대한 거라서 보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더 주듯이
네, 도트로 되어져 있는 거, 솔리드로 타입 변경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얘는요, 우리 얘랑 똑같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라인이 없어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없네? 그럼 나도 안 쓰려고 우리 묻어 빼듯이 넌 이런 식으로 또 처리를 할까 봐 그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트리 안의 구조 중에 내가 사용하지 않을 거다 이거는 속성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유즈 라인이 있습니다. 요거 폴스로 하면 있는 라인 땡겨져가지고 라인 자리 없어지고 컴포넌트들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나중에 컴포넌트 작업할 때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디자인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이제 아이콘 생각해 볼게요. 아이콘이 지금 모습만 보면 바꿀 수 있는 게 몇 개냐면 5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아이콘. 그 다음에 폴더가 하나는 펼쳐져 있고 하나는 접혀져 있고 그 다음에 공책장처럼 생겨져 있는 요 녀석이 있는 아이콘이 지금 내 눈에 5개가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는 저 아이콘 접근하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디로 가서 접근하느냐. 얘네들이 성격이 조금 나뉩니다. 이렇게. 저 플러스하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표현되고 있는 저 아이콘들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냐? 클릭을 해서 애들을 접고 클릭을 해서 애들을 펼치고 합니다. 그쵸? 액션이죠. 클릭해가지고 접었다가 펼쳤다. 그리고 나서 그 클릭을 해가지고 접고 펼치면 여기에 뭐가 보여지는 겁니까? 이미지가 보여지죠. 그래서 우선은 결국은 어디예요? 답이 로셀. 자, 여기까지는 쫓아와야 돼요. 그 셀 안에 트리가 있는 거죠. 트리가. 트리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 트리 안에 저 아이콘들이 있으니까 트리의 형태로 우리가 버튼 바꿨던 것처럼 콤보 바꿨던 것처럼 트리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트리 안에 뭐가 있는 거냐? 버튼하고 이미지 체크박스. 자, 체크박스는 우리가 아까 사용용어 결정했던 이 체크박스 얘 디자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있고 이미지가 있어. 이게 어떻게 접근하느냐? 클릭해가지고 접었다 펼쳤다 클릭해가지고 이미지가 보이는 거 요거가 지금 우리 화면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되어져 있는 거는 어떻게 버튼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눌렀을 때 펼쳐져서 나한테 보여지는 폴더 접었다 펼쳤다 하고 있는 거는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럼 쫓아왔어요? 내가 근데 버튼에서는 하나는 플러스로 하나는 마이너스로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2개의 이미지를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버튼까지 해서 이제 끝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누구한테 플러스 이미지를 주고 누구한테 마이너스를 주느냐? 여기서 이제 유저 스테이터스입니다. 버튼에 컬립스하고 익스펜드 이렇게 접근하고 또 하나 이미지에 또 컬립스하고 익스펜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맵에는 이저 스테이터스 상태값까지는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접근합니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헷갈려요. 이게 이제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요거 교육 자료를 보면 마지막에 8번에 PDF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 내용이 말 그대로 문서로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4일간의 모든 교육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기본 교육, 기본 교육, 프로젝트 만들고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 보고 거기에 문법 못 써야 되는지 보고 설명했었던 그 기본 교육 내용하고 심화 교육 중에서는 오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심화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거의 우리 그 실습이라 문서로는 조금 아직 안 담았어요. 그래서 기본 교육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교육은 이 챕터로 따지면은 5번입니다.
여기에 우리 오늘 컴포넌트 하나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태틱을 한번 가보면, 자, 가장 좋은 거는 화면에서 어떤 속성인지 알아가지고 속성 선택하고 F1 눌러서 레퍼런스 바로 확인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다행히도 어떤 속성인지 생각날 때는 그걸 바로바로 접근하는 가능한데, 속성 자체가 뭐였는지 헷갈리면 그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으니까. 그때 요거 문서를 한번 보면, 제가 오늘 이 컴포넌트에서는 요런 속성은 조금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언급했었던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 참고해서 봐야 될 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거, 그리드 같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그 이미지가 이 위에 표는 child하고 그다음에 상태값들 뭘 가지고 있는지 뎁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스타일시트에서 보는 게 조금 더 간단하겠죠? 내비게이터 영역에서. 네, 여기 이미지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미지를 좀 따서 얘가 버튼의 익스펜드다, 컬립스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겁니다. 중요한 건 트리 아이템 버튼의 유저 스테이터스 값이 나타나죠. 음. 여기까지 쫓아와야 되는 거. 그리드에, 바디에, 위에 셀에 이거는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셀 와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야지 요것만 딱 나타났을 때 아이콘 내가 변경해야 되는데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요거는 좀 구분하기가 이미지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료 안에 있는 이 문서 들어가져 있는 내용 같이 한번 보면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트리 구조까지 해서 노멀의 형태와 트리의 형태를 해가지고 마무리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나와져 있는 것 중에서 메뉴 컴포넌트 못 본 겁니다. 메뉴. 이거는 얼추 설명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바인딩 필요하고 누가 누구 밑에 있는지 뎁스의 구조 찾아가는 거 중요하고 이거는 내일 우리 탑 영역 그러니까 프레임 쪽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그려보고 디자인 변경하면서 마지막으로 차일드 여부 확인할 거라서 내일 메뉴 컴포넌트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틀 동안 컴포넌트의 구조와 컴포넌트의 기능 그리고 우리가 그 컴포넌트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속성들 요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내일 마지막 날 오전에는 템플릿을 만들어 볼 거고 만들어진 템플릿을 가지고 전체 레이아웃을 따져보겠다. 이렇게 이제 남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 설명 마무리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하시고 아니시면 내일도 마지막 날 참여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